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북한인권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을 초청해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특강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스칼라튜 회장은 통일연구원, 한백통일재단, 총신대학교 등을 방문해 강연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북한인권 전문가 초청을 시작으로 5월에는 탈북 청소년 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강신지 미국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10일간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첨단 제조 부흥을 목표로 미국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 기술과 금융, 에너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제질서 재편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지영 교수와 함께 트럼프 시대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당 주수빈입니다. 오늘도 김지영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또 그리고 국제 정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주 정말 지난 시간에 빠져들다가 급하게 커트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에너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국제 정세에 있어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히토류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두 개의 사건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럽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대에너지 수출이 끊기면서 유럽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그 덕분에 미국은 사실은 LNG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혜택을 입기도 했고,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막힘으로 인해서 러시아 에너지를 싸게 사서 유럽으로 파는 그런 어떤 혜택을 얻기도 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1편에서 이야기 나눴던 첨단 기술과 연동돼 있습니다. AI가 발전이 되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히토류가 필요하다고. 히토류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원의 문제와 이제 에너지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물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관세를 중국에게 때리면서 중국이 같은 관세로 수치를 맞췄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히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히토류를 대체해야 되는데, 미국에게는 중국의 자원이라던가 광물 특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딜을 하겠지만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들도 여기에 광물과 미국과 연동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히토류가 많아. 네. 아, 북한이 히토류가 많습니까? 북한에 히토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광물들이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광물들이 꽤 돼요. 예를 들면 뭐 마그네사이트라든가 텅스텐, 흑연이라든가.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대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북한을 언급을 하는데, 트럼프 2기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혹은 이 회담의 목적이 뭘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등장해서 트럼프는 계속 경제 안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패권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이 안에서 북한의 어찌 보면 효과, 요인, 뭐 역할 뭐가 있을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광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렇죠. 이제 사회자님이 연애로 그걸 비유를 해서 옛날에 잘 네. 기억하시네요. 탁월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연동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경제적으로 지금 파탄 났고 뭐가 있겠냐 했는데 히토류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요새 제가 강의를 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생존 통일이라는 단어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그리고 첨단 기술 경쟁으로 인한 사실 에너지나 자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이 갖고 있는 건 자본과 기술력은 있거든요. 그런데 21세기의 강국은 과거와는 좀 패러다임이 달라요. 왜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되고 저임금 노동력을 갖춘 인구 대국이 사실은 굉장한 기회였거든요. 근데 로봇이 등장하고 AI가 등장하면 인구가 그렇게 필요 없어져요. 에너지와
첨단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부상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북한은 자원과 에너지를 댈 수 있어요. 그 통일만 되면 대박이겠네요. 그래서 생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에 저는 쓰고 있습니다. 예.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요, 북한의 입지, 뭐 지정학적 입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향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북한의 입지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다른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기존에 중국에게만 의존해 왔거든요. 무역에서도 90% 이상 중국에게 의존해 왔고, 그래서 사실 중국으로부터 뭐 어찌 보면 봉쇄당하거나 이러면 북한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릴 뻔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들을 강화하고 파병까지 하는 방식으로 러시아로부터 정치, 외교, 군사 기술, 경제까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지정학적 위치에서 북한을 러시아 쪽에 붙는 것을 달게 생각하진 않겠죠. 서로 구애를 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맞아요. 되는 그때 거예요. 말씀하셨던 예. 삼각관계 딜레마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북한의 사실 어찌 보면 입장은, 위치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회에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이 가상화폐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눈여겨볼 대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정국 씨가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으로 탈북할 때 그때 참 비트코인을 사놨더라면 제가요? 네, 한국 땅에 내리는 순간 10년 전이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카드 결제도 잘 거의 없는 것이라 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뭐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도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정국 씨만 모르는 게 아니고 아니 저는 그 프랑스에 나갔을 때 카드 결제가 되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 금융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다 하나가 됐으니까 예. 세계적으로 뭐 비자 카드도 결제되고 이런 것들이 와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하지? 그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상화폐는 다 정권이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이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오면 북한을 독립적으로 고민하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어느 회의에 자꾸 들어가고 있냐면 브릭스라고 하는 회의에 들어가고 있어요. 브릭스의 개념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스아프리카 5개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 12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5개 이외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 자원 부국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이 2번 참여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브릭스가 뭘 했냐면 브릭스 브릿지라고 하는 가상화폐 공동화폐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브릭스 안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 브릿지를 시작으로 브릭스 공동화폐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북한과 연동이 되면 북한이 만약에 브릭스로 들어갈 수 있다면 북한은 더 이상 달러를 안 써도 되는, 그리고 금융제재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초반부터 트럼프하고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친하다. 러시아랑 미국이 밀착될 수밖에 없고 북한이 또 밀착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견을 했던 게 일리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2가지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거예요. 첫 번째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정상화될 건가. 2번째는 트럼프 2기에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가. 만약에 이게 2개가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게 되면 브릭스 내에서 북한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인도나 사우스아프리카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풀리는 순간 브릭스로 들어갈 수 있는 일정 정도의 룸이 확대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것들이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혹은 가상화폐 브릭스 화폐를 중심으로 일정 정도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러 관계에서는 키를 쥐고 있는 게 북한인 것 같고요. 북미러에서 또 키를 쥐고 있는 러시아인 것 같아요. 일정 정도 뭐 키를 졌다라고까지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정국 씨가 북한에서 뭐 자랐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감정? 원래 전통적인 감정은 어때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과거에는 김일성 시대 네. 때는 다 같은 사회주의권이었으니까 뭐 확실히 뭔가 같은 편이라는 그 감정은 있죠. 네. 근데 중국이
그 독특한 사회주의를 하면서 그 시장 개방을 하면서부터는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는 부럽고 저렇게 개방을 해서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회주의 원칙을 또 버렸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젠 하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쪼들리다 보니까 뭐 사회주의 원칙 이런 건 잘 오히려. 모르겠고 일단은 중국처럼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거의 뭐 통일된 민심이라고 할 정도로 그게 확실히 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밀감을 많이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 푸틴이 올라오자마자 김정일을 만나러 왔었잖아요. 그때 잠깐 좋아졌다가 그 이후로는 좀 먼 나라 같은 네, 사람들의 생활에 와닿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 파병도 하고 너무 갑자기 확 좋아지니까 뭐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한반도에 참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혼란스러운 국제 관계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꼭 뭐 유념해야 될 또 대비해야 될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러우 전쟁이 중단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들을 변화하려고 할 텐데 이 두 가지에 한국은 대응을 해야겠죠. 만약에 러우 전쟁이 중단된다면 우리는 어차피 미국이 지금 가치 외교에서 지정학적 외교 혹은 미국 우선주의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파도를 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러우 전쟁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경제적인 기업들이 들어가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소화되지 않게끔 외교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러시아와의 외교,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들도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프로그램 제목이 통일 담담인데 오늘만큼 이제 활활 타오르는 예,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시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좀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통일 담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통일교육자료센터가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통일이 궁금하고 북한을 더 알고 싶다면 통일교육자료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입구, 눈에 띄는 건물이 있습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인데요. 이곳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일교육자료센터는 통일부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도서와 영상, 국내외 일반 도서부터 북한 특수자료까지 18,000여 건이 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자료센터는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남북한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열린 공간입니다. 원내 교육생과 연구자를 위한 전문 자료부터 일반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양도서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은 이곳 통일교육자료센터에 통일부 청년 인턴들이 특별히 초대됐습니다. 오늘 특히 북한 사회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법무부 한명석 변호사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는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북한 사회와 법 중에서도 이제 사회통제법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유롭게 사람이 산다는 것의 그 자유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쉬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렇죠? 북토크가 끝난 후 청년 인턴들은 자료센터를 직접 이용해 보는데요. 북한 관련 자료는 특수자료로 취급되고 있어 신청서를 작성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곳 자료센터는 3,900건이 넘는 북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2022년 전문도서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 북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과제하거나 공부할 때 있어서 북한 관련된 자료들을 쉽게 접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기 통일교육자료센터에는 그런 자료들이 한 곳에 다 모여져 있어서 찾기도 편리하고 다양한 자료가 있어서 활용하기에도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통일 관련 자료들 속에서 관심 있는 자료를 발견하는 기쁨도 함께합니다. 네, 저는 여기 있는 통일 그림 동화 시리즈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이야기, 남북 횡단 열차, DMZ 등 되게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나중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 책들을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통일과 북한을 알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곳을 찾아주세요. 통일교육자료센터가 여러분을 위한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